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제작을 하였으며 앞부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카테고리는 동국대학교 박효승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중반부인 5번부터 8번까지 챕터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번부터 12번까지의 카테고리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8번째 4차 산업혁명과 인사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인사조직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조직에서 4차 산업혁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기술 혁신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공학과 블록체인, 바이오 기술 등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기술 발전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 번째 조직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계층적 구조가 더 평평하고 민첩한 모델로 대체되며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분산된 운영으로 원격 근무와 디지털 혁신 도구의 확산으로 인해 조직은 점점 더 분산화되고 다양한 위치와 시간대에 걸쳐 팀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인력 구성을 통해 조직은 점점 더 정규직 직원, 프리랜서, AI 기반 시스템을 혼합해서 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인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과 관리 스타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명하달식 관리에서 벗어나 혁신과 팀 참여를 촉진하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리더는 평생 학습자이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향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직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위험 감수, 실험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받으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의 조직은 다양성을 창의성과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더 포용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조직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자동화와 AI 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을 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조직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조직은 더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기술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기술과 함께 인간의 역량과 윤리적 고려 그리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미래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직은 변화에 대한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혁신, 그리고 인간 가치를 모두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사회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직업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미래사회의 특징과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경제 발전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로봇화를 통해서 많은 일상적인 작업이 자동화되고 로봇에 의해서 수행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인간 노동의 역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와 초연결사회를 통해서 세계 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5G와 같은 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사물과 사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건강관리와 연금 시스템, 노인복지 등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기술혁신, 글로벌화와 인구변화 등으로 인해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미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감성지능 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잘 준비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혁신은 일자리를 없애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은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혁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1차 산업의 혁명은 기계화와 공장 시스템의 도입으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조립 라인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일부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술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직업을 변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혁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같은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때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나 AI 시스템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물류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던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객 서비스, 금융거래 등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존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업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직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는 새롭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아닌 반복 노동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노동이란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단순하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성이나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의 조립라인 작업, 데이터 입력 작업, 단순 계산 작업 등이 반복적인 노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피로와 지루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수나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노동은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은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의 로봇이 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업계에서는 AI가 고객 지원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은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하지만 이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의 형태와 본질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노동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그리고 창의성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기업의 경쟁력은 창조성에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은 산업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찾는 창의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글로벌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창의성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환경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특히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성, 창조성은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감정적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작업 공간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리더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리더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기업에게 사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업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업무가 기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에서 인간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의 기술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많은 작업을 대체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성 지능은 고객과의 관계 구축 및 팀 내 협력 촉진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혁신은 원동력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고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경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도 사람은 여전히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창의성과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고객 중심의 접근은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렇듯 미래의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정의, 가치 창출과 분배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현대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본질은
가치 창출과 분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직원, 고객, 투자자,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고객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원, 즉 노동, 자본, 기술 등을 활용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가치 창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고객에게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직원에게는 일자리와 복지, 투자자에게는 이익, 사회에는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치 분배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이며 이는 고객과 직원, 투자자, 사회 등 기업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주체에게 해당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치 분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원을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과 사회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는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기업, 비즈니스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사회적 변화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미래의 기업과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기업 변화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혁신이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정교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 예측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과 제품 개발 등 데이터가 기업의 모든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을 통해서 E, environment 환경, S, 사회, social, G, governance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보호와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하며 원격 근무, 프로젝트 기반 업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가 확산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며 글로벌 협업과 크로스 인더스트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미래의 기업,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는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는 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와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먼저 선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선순환 구조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환적 구조를 의미하며 비즈니스와 사회 간의 선순환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사회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즈니스와 사회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비즈니스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여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이는 사회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혁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와 사회 간의 선순환 구조는 서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협력할 때 더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기업, 기업과 임직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화가 가속해감에 따라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기업에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보면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과 ESG 경영을 꼽을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직원에서는 변화하는 역할과 요구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첫 번째로 디지털 역량과 지속적인 학습을 말합니다. 미래의 직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자동화 관리 등의 기술적 역량이 요구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의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며, 원격 근무, 유연근무제, 탄력적인 스케줄 관리 등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한 복지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기업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직원 간의 투명한 의사소통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은 직원들과 경영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래의 기업과 직원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요구 변화 속에서 기업과 직원은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기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상호 이익의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의 공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이익을 창출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공유할 것인가는 중요한 경영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이익의 공정한 분배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익 공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공유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경영진,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협력과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익 공유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인 제공을 넘어서 직원들이 기업의 성공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고 더 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기업의 성공에 직접 기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익 공유는 기업 내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원들은 기업의 목표와 성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강화됩니다. 성과 기반 보너스는 직원의 개별 성과나 팀의 성과에 따라 이익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익 공유 방식입니다. 성과 기반 보너스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목표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제는 기업이 일정 비율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기업의 전반적인 이익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기업의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공동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익분배제의 장점은 직원들이 개별 성과를 넘어 기업 전체의 성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팀워크와 협력 문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익 공유는 단순한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익 공유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기업, 개인의 성과와 역량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기업들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개인의 성과와 역량은 기업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할 것이며 개인의 성과에 따라 맞춤형 보상 체계가 도입될 것입니다. 기본 급여 외에도 성과급과 주식 옵션 그리고 추가 복지 혜택 등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성과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업과 개인의 성과 및 역량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업의 성공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과 개인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도전은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혁신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 새롭게 바꾸거나 개선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혁신의 목적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혁신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의 혁신이기도 하는 점진적 혁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점진적 혁신의 예시는 기존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존 시장이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재편한 것처럼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혁신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아이디어 생성, 세 번째 개발과 실행, 네 번째 확산과 적용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혁신의 핵심입니다. 조직 내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며, 직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혁신은 종종 다양한 부서와 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조직 내에서 협력 문화를 강화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혁신과 도전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며,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혁신과 도전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혁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은 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패와 학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실패는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개인과 조직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실패는 모든 도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겪게 되며, 이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이끕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실패는 종종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실패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시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실수의 패턴이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 후에는 동료, 팀,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드백은 외부에서 보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실패 후 단 한 번의 피드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 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력은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학습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이를 발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평가와 경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경쟁은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와 지나친 경쟁은 조직의 협력 문화를 해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는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며 편견 없이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공정한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신의 노력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공정하게 평가받을 때 더 큰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며 자신의 성과가 정확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공정한 평가는 조직 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원들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조직 전체가 더 건강한 협력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가 향상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기회와 자원 안에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쟁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나 팀이 부당한 이점을 가지 않도록 하고 성과와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투명한 규칙과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직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조직 내 성과 향상에 기여를 하며 경쟁을 통해 직원들은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자극합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조직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도 협력적인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져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경쟁에서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은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경쟁은 조직 내에서의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평가와 경쟁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조직 전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장 4차 산업혁명과 인사조직에 대해 같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그리고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4차 산업혁명의 강의 교환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